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어느샌가부터 복층형 원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복층형 구조를 가진 원룸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양팀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냥 원룸을 임대하는 것보다 이 복층 원룸을 임대하는 것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월세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득입니다. 게다가 막상 내부에 들어가 보면 층고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공간감 자체가 일반 원룸보다 2배는 더 커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혹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복층 원룸에 거주하시려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복층 원룸을 임대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절대로 사지도 살지도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복층 원룸에 사지도 살지도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모든 사람은 이 여러 층 집에 대한 로망이 다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복층 탄생 원인도 하나라고 봅니다. 모든 이들이 바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 주택이 양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의미는 다르죠. 이 2층집, 3층집과 이 복층 주택은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복층이거든요. 밑에 해당 면적이 있고 상단에 다락처럼 꾸며진 것. 이게 바로 복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층 집하고 3층 집하고 이 복층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까는 건 2층 집, 3층 집이 아니라 이 복층을 까는 겁니다. 거기서도 원룸을 까는 거고요. 자, 바로 이 사진이 복층 주택의 바른 예, 롤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층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실 겸 쉬는 공간, 하단은 이제 현관, 리빙룸 이런 공간이죠. 근데 이 남자인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멋있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 사진을 보고 와, 전기세 진짜 많이 들어가겠다, 정말 춥겠다 덥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여자들은 핵심을 잘 간파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멋스럽고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게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오늘 이야기하는 주된 주인공은 바로 원룸입니다. 자, 바로 이런 형태죠. 4평, 5평 룸의 층고가 높아서 위에 침실, 침대 하나 놓을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 다락.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구조, 현재 양산되는 복층 원룸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복층, 그러니까 다락이죠. 복층과 2층 집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이 복층 원룸 사지 마세요, 살지 마세요 하면은 복층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난 복층 사는데 괜찮다. 근데 2층 집 사시면서 복층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이 다락 복층은 면적이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을 짓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 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비 하나만으로 층을 2개를 가지니까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다만 이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제한이 있냐면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다락방 높이가 1.5m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복층 원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위에 올라가면 높이가 낮다는 거를. 사람이 서 있을 공간이 안 나오죠. 보통 이 침대를 놓고 그 위에 앉았을 때 머리가 달랑말랑할 정도의 높이가 나옵니다. 또한 이 지붕이 경사가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높은 쪽 높이가 1.8m 이하여야 됩니다. 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층 바닥 면적과 천장의 높이가 1.5m 이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경사가진 경우죠. 천장이 경사가진. 이러할 경우에는 제일 높은 쪽 높이가 1.8m 이하여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앞전에 본 케이스는 오피스텔, 복층형 오피스텔의 많은 구조고요. 이 케이스는 이 다세대, 단독, 다가구 이러한 형태에서 많이 보이는 이 복층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복층 원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 기존의 원룸에 열악하고 밀폐된 공간, 4평, 5평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한 공간에서 다 해야 되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구분 지어주게 됩니다. 최소한 침실과 이 밥 먹는 공간은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활용도를 어느 정도 높여줄 수 있는 것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리고 복층에 대한 로망이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많이 하지 않아도 앉았을 때 큰 시각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층고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원시원해 보이고 조그만 가구만 놔도 인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풍부해지죠. 자, 장점은 여기까지입니다. 딱 2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일단 이 복층 원룸은 정형화된 주택의 형태가 아닙니다. 변형 상품이죠. 파생 상품입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주차장법입니다. 크게 주차장법이 한번 강화된 적이 있는데 그게 2002년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차량 증가 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강남에 가면은 빨간 벽돌집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아예. 그때는 이 다각으로 지어서 맨 꼭대기에 주인집 살고 나머지는 원룸으로 다 돌려버리는 그런 게 트렌드였습니다. 이때는 반지하부터 해서 임대를 놓을 때 원룸으로 공급되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죠. 건물 전체의 원룸 비중을 높이면 가구 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따라서 주차 대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반비례하게끔 이 양상이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니까 이 주차장법이 강화가 됩니다. 2002년도에 크게 강화가 한번 되고 이때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제는 또 필로티 구조를 만듭니다.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위로 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1층은 주차 면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원룸들의 주차 대수를 법정 대수를 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2013년이 돼서 또 주차장법이 한 번 더 강화가 됩니다. 법정 주차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 원룸이 아닌 투룸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 이 투룸은 예전부터 짓던 바이블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3룸이나 원룸 짓고 남은 면적을 투룸으로 채웠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투룸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이 3룸이나 원룸을 남는 공간에 짓는 형태로 건축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층 원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주차장법은 시조례에 의해서 이 법정 주차 대수가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주차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은 룸 개수를 훨씬 많이 만들 수는 있죠. 문제는 내가 주차 공간을 많이 만드는 비용을 대비했을 때 룸을 만들어서 이익이 나야겠죠. 근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기 어렵거든요. 왜? 지하를 1개층, 2개층, 3개층 팔 때마다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위로 건물을 1층, 2층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밑으로 파는 게 지하를.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 주차 대수를 만족시키면서 최대한의 룸 개수를 만들어내고 높이는 다 못 찾아 먹으니까 이 층고를 높여서 복층 구조로 만들어서 분양가를 높이는 기술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행자들의 이 이익 추구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시행자도 수익이 나고 이 매수인도 월세 많이 받고 세입자도 쾌적하게 살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물건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결정을 합니다. 이 복층 오피스텔의 최단점은 수요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환금할 때 환금성이 매우 떨어진다. 세입자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살 사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밖에도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복층에 거주를 해본 경험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거주하는 입장에서 단점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복층의 장점, 아까 공간 활용도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공간이 구분되는 건 맞는데 위층을 침실 이외에 쓸 수 있는 효율이 없다. 위에서 밥을 먹거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에서 층고가 낮다 보니까 업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옷을 갈아입거나 뭐 메이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죠. 높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침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 공간의 구분은 꼭 필요하다. 이럴 때 복층 원룸을 고르시지 마시고 1.5룸을 택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짝이 달려서 이 공간이 구분되는 게 훨씬 낫다. 공간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이 원룸보다 월세가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비싸죠. 근데 덜어는 1.5룸, 아까 말했던 방 하나가 있고 없고 차이에 있는 1.5룸보다도 월세가 비싼 경우가 있어요. 왜? 인테리어가 시각적으로 더 뛰어나니까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층고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아까 가장 처음에 제가 로망이라면서 사진 보여드렸을 때 이 층고가 높기 때문에 공기가 머무르는 면적이 너무나 넓죠. 그러면 이 냉방과 난방에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냉난방 비용이 어마무지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의 질도 안 좋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이야기 많죠. 근데 층고까지 높아버리면 공기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룸은 4평, 5평밖에 안 되니까 면적이 작죠. 그러면은 이 위층까지 계단이 층고가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낮겠습니까? 당연히 면적이 넓어야지 이 계단이 길게 빠지니까 층고가 낮은데 이 계단 하나하나 높이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려올 때 빨리 내려오다 보면 다치는 건 둘째치고 이게 상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도가니가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작은 복층일 경우에는 무조건 1.5룸을 택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단층을 고르는 게 낫다. 작은 면적이면 면적일수록 단층이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세를 잘 받고 나중에 환금을 잘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락은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면적의 증감은 없고 투자비만 더 들어갑니다. 지분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면적이 커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는 투자 비용만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투자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월세를 많이 받으면 상관이 없긴 하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거주하는 조건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세입자가 로테이션이 더 빠른 편입니다. 사실 원룸으로 갈수록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세입자 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시간이. 근데 이 복층형은 더 빠른 편이라는 거죠. 사실 투룸 이상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임대를 놓으시는 게 이 로테이션이 더 작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양받을 때 더 주고 산 복층 메리트가 일단 처음에는 디자인도 돼 있고 세입자한테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팔 때는 전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도 시엔 감가가 된다. 왜? 공급과 수요의 원칙입니다. 복층 원룸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값을 받는 거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감가되는 거죠. 아쉽게도 투자 용도로 복층 원룸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일부러 찾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분양팀한테 혹해서 사는 거지. 자, 아까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죠. 공간 활용도를 생각한다면 1.5룸을 선택해라. 단층을 선택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월세 받는 투자 용도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 1.5룸이 일반 원룸과 복층 원룸보다 훨씬 낫다. 그냥 웬만하면 투룸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투룸은 요즘에 방 2개의 거실에 욕실까지 나오다 보니까 월세 받기도 수월하고 또 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로테이션 되는 세입자 층이 아니라 좀 더 이 자본력이 있는 세입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골머리 썩을 일도 적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거주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로 복층 원룸 오피스텔은 사지도 살지도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